반갑습니다. 양경양홍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평정이 아니고 자유형일 거예요. 그게 1930년도일 겁니다. 잠시만 찾아볼게요. 제가 그때 봤거든요. 1930년도 때 아마 장거리 자유형에서 일본 사람이 올림픽 나가서 1등을 했을 겁니다. 1500인가? 그래갖고 그게 400m는 우리 박태환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1등을 했는데 1500은 일본에서 1등을 했었어요. 예전 100년 전에. 30년도에. 1930년도에. 그거 제가 검색하면서 봤거든요. 거기서 32년도인가 몬트리올인가 1등하고 36년도인가 그때 또 그 대회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일본에서 장거리로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2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금메달이 없다가 1988년도인가 70년도인가 또 뭐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기억나는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 일본 배영 선수가 그때 이제 자명 규제가 없을 때 일본 배영 선수가 100m에서 자명을 거의 50m, 영법을 거의 50m 해가지고 1등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때부터 또 일본에서는 와 했겠죠. 그 사람이 거의 이제 일본의 수영 영웅으로 됐거든요. 그래가 그 다음 이 배턴을 받아서 이제 올라온 게 이제 기타지마 고스케라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100, 200, 평년 100, 200을 이제 휩쓴 올림픽 금메달을 휩쓴 사람입니다. 시드니가 아니라 2004 아테네 때. 아테네 때 이제 휩쓸었어요. 네. 아테네 올림픽 때 이제 기타지마 고스케가 휩쓸었었는데 그 당시에 기타지마 고스케가 나의 수영 롤 모델 영웅은 이 1988년도 이 서울 올림픽 때 배영 금메달을 딴 이 선수다라고 해서 많이 주목이 됐었죠. 그리고 기타지마가 이제 2004, 2008년 아테네와 베이징 때 그 100, 200을 전 종목 2관왕을 다 쓸었습니다. 2년 연속. 그리고 이제 2012년도, 10년도부터 이제 조금 내려갔죠. 이제 다른 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톤을 이제 이어받은 게 하기노 고스케죠. 개인 혼영이죠. 예, 개인 혼영에서 이제 하기노 고스케가 이제 팍 올라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수영 열풍이 아마 일본은 미리 그때부터 싹 시작됐을 겁니다. 1930년도 뭐 40년도 50년도부터 계속 이제 훈련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 있었겠죠. 그리고 빛을 발한 게 80년대부터 그 선수 이용해서 90년대는 막 붐이 일었겠죠. 이제 그때는 뭐 경쟁도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였으니까.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해가지고 리그도 일본은 또 일본식대로 이제 리그 이제 30초 때, 뭐 28초 때, 26초 때 이렇게 리그별로 일반인들도 이렇게 리그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켰으니까. 그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영에 대해서는 이거죠 이거. 그래야 뭐 올림픽 나가면 항상 일본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올림픽 나가면 개인이 아니고선 단체전은 본 적이 없죠. 개인전도 거의 준결승 올라가면 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가가지고 16명 안에만 들어도 와 이랬는데 갑자기 근데 기대가 확 높아졌죠. 왜? 박태환이라는 선수 때문에 갑자기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박태환이라는 선수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수영 불모지입니다. 볼모지. 아무리 수영에서 메달은커녕 결승전 올라간 선수도 거의 그때도 희박했어요. 진짜 결승전 한 명 나가면 우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 결승전 가서 막 7등을 8등을 하더라도 와 결승전 나갔어. 이러면 완전 야 대단하네. 이러고 그냥 쓱 넘어갔죠. 그냥 그때 잠깐 반짝이고 그냥 넘어갔죠. 남윤선 선수나 뭐 다른 또 선수도 있었죠. 우리 저병 하시는 또 그 선수도 있었는데 그냥 툭 넘어갔죠 그냥. 응? 그런갑다 하고 쓱 넘어갔죠. 근데 이 박태환 선수가 딱 갑자기 금메달을 따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막 이슈가 확 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우리나라 수영하면 막 알아준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래 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죠.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것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지금도 올림픽 준결승 가는 선수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지금 6명, 8명,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2명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요? 근데 박태환 선수도 가끔씩 예선 탈락하죠? 예. 근데 박태환 선수는 거의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선수지만, 소속이 이제, 시청, 지자체 소속이 아니라 이제, 이런 스포츠 기업 선수, 이렇게 소속이 한 명씩 생기면서, 이제 해외 전지 훈련이나, 여러 가지의 이 외국 훈련을 이제 접목을 받으면서 이제, 코치를 이제,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선수들의 이 기량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실은 뭐냐면 파벌이죠. 파벌. 아무리 네가 난다 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임원들이 밀어주는 선수들은 따로 있죠. 이 코스를 팍팍 밟아오는 애들은 눈여겨보고 있죠. 근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외지에서 이렇게 온 애들은 이렇게 약간 안 하죠. 왜? 내 식구 감싸기가 되니까요. 이번에도 국가대표 돼가지고 말 많은 선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발을 한 선수가 있죠. 그게 수영 종목이 맞습니까? 다른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 대회,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상위권이에요. 점수를 다 합해도 그 사람은 거의 1등, 2등, 2권이었는데, 나중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거는 전국 대회에서 5위권의 성적을 해낸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죠. 그래서 1등인가 2등인가 그 한 사람이 고발을 했죠. 그때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묻혀있죠. 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스포츠 현실이. 그래서 빙상연맹,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안현수라는 아주 특출난 선수가 있었는데 파벌에 의해서 같은 이 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체대가 아니라는 인가? 하여튼 뭐 그런 학벌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가 됐죠. 많이 또 따도 당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징글징글해서 이제 러시아로 귀화를 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파벌을 위해서 선수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선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친 선수들도 많을 거고요. 제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물론 우리나라 전국 5위권,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는 잘하는 거겠죠? 다만 1등보다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1등이 국가대표가 돼도 잘할까 말까 하는데 5등이 돼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런 선수들은 애초에 묻히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근데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전 수영 국가대표 이제 노민상 코치로부터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그 감독이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연맹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연맹이 시키는 대로 박태환이 해야 되는데 박태환이 연맹이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내가 운동하고 내가 이걸 하면서 지네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뭐 국가대표 자격증 주면은 뭐 비행기 값 티켓 공짜로 주면 그게 단가? 근데 박태환이가 연맹의 말을 안 들었죠. 근데 연맹에서는 이제 니는 뗐다. 이렇게 쳐내는 거죠, 이렇게. 연맹이는 모르겠어요. 연맹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연맹인가요? 자기네들이 뱃속을 채우기 위한 연맹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수영을 현실을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연맹 개 털리고 막 비리가 쏟아지고 막 연맹이 이제 개 털리면서 이제 대한체육협회에서도 이제 막 자금 끊고 하면 이제 연맹에서도 막 미치겠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이어나갈 수 있지? 이러면서 막 똥줄 타겠죠. 예.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약간 안정을 느끼죠 이제. 아, 이제 뭔가 이제 바뀌겠다. 이제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세계권의 이제 선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에 올리면은 이 국가대표 영상을 보면은 요즘 처음으로 올린 국가대표들은 이제 핫한 선수들입니다.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좀 연명은 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명이. 연명이 좀 터치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고 그 대부분 다 소속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운동선수가 되면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영에서는 솔직히 안 알아줍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는 종목 있죠. 쇼트트랙, 유도, 태권도, 뭐 역도 이렇게 금메달을 예전부터 하나씩 따온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에 있던 분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핫한 뭔가 인기가 확 있었던 스타들은 대부분 다 대학 교수가 되더라고요. 체육 쪽으로. 근데 수영 선수 출신에서 교육단 교수 이렇게 하신다는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 양궁도 있겠네요. 예. 수영 선수여가지고 제가 교수가 된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수영과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체대에는 있겠네, 체대. 어디 또 조용하게 또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으신 교수님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인기 스타가 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기 스타가, 원래 또 수영들은 또 인기 스타가 없었고, 예. 그러니까 효자 종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학과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체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막 운동학과 있잖아요. 유도학과, 태권도학과 다 있잖아요. 뭐 양궁도 따로 있겠죠. 우리 그 금빠치니까 여기가. 또 특기자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데도 있겠죠. 뭐 박태환 선수처럼 뭐 당국대 뭐 이렇게. 근데 수영은 아주 불모지죠 아직도. 근데 박태환 선수 때문에 이렇게 뜬 거지. 솔직히 박태환 선수가 아니었으면 수영에 대해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위원이죠, 위원. 예. 거의 다 위원이죠. 체육회, 대한체육회 소속된 위원이죠, 위원. 예. 정달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영을 세계권에서는 노려보지 못했지만 아시아에서는 1등을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고요. 예.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금, 운동, 메달을 따신 분은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수영. 조호련 선수도 70년대 때 조호련 선수도 아시아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장거리에서 400, 1500인가? 장거리에서 금메달 2개 땄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물게 하면은 조호련이 난 겁니다. 70년대 때 금메달을 2개 땄거든요. 아시아 선수권에서. 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알게 모르게 금 운동 중에서 메달을 좀 따신 분이 많아요. 다만 세계로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영 기관이 거의 다 지자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청 소속이고, 뭐 이렇게 도청 소속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제한이 되고요. 운동선수 연봉해도 뭐 하루 종일 연습,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연봉 많이 받겠죠. 일반 직장인보다는. 근데 받아도 한 3, 4천, 한 4, 5천 받지 않을까요? 연봉이. 다른 외국계 선수들이랑은 대우 자체가 다르죠. 제가 이것도 이제 한 귀로 흘려 듣기로는 기타지마 선수가 어디서 소속인지 아십니까? 평영 일본 영웅 2004년 2008년 일반 영웅 일본 영웅 기타지마 고스케 평영 선수가 소속사가 어디냐면 일본 코카콜라 소속이었습니다. 일본 코카콜라 소속. 코카콜라에서 소속이 일본. 연봉이 광고 스폰서 뭐 이렇게 다 합했겠죠? 합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 웬만한 대기업 임무보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억 단위는 그냥 넘고요. 억 단위는 그냥 넘어요. 이 연봉 억은 그냥 넘습니다. 그냥.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거 다 합하면은 10억대 이상도 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스폰서 후원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라니. 와우. 그렇게 일본 선수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박태환 선수랑 그 기타지마 선수랑 그 인터뷰한 거 봤습니까? 아시아의 영웅 둘이 해가지고 자유형에서 400 최초 금메달, 뭐 평영에서 금메달 이래가지고 영웅끼리 한국과 일본의 영웅 만났다 해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억 단위, 죄송합니다. 억 단위 말 잘못했어요. 1억, 억대의 연봉보다 많다. 10억대, 10억대로 합시다. 죄송해요. 억 단위 미안해요. 그 다음 조 단위 미안합니다. 네. 그 인터뷰를 보시면, 박태환 선수가 기타지마 선수에게 훈련을 어떻게 하고 물어보는데, 기타지마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한답니다. 자기 혼자 한대요. 자기 혼자 훈련을 한답니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그래서,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기타지마 선수가 그건 안 된답니다. 자기만의 훈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자기 혼자 수영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야 돼요. 국가대표 되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운동한다잖아요. 저번에 그 뉴스 봤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보여드렸죠. 국가대표. 밖에서 운동하겠습니다 했다가 태릉 선수촌 대출 뭐 이렇게 말 나왔었다고. 무조건 선수촌 들어가면은 거기에 짜여진 임원들에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선수가 내 운동법에 안 맞더라도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감독 코치들한테 얘기를 그 훈련법을 다 들어야 돼. 나한테 안 맞아서. 근데 일본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영장은 프리하겠죠. 왜?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타지마는 자기 혼자 훈련을 한다 하는 거겠죠. 얼마나 그렇게 지원이 빵빵하면 언제든지 혼자서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짜여진 그리고 워낙 이 엄청난 이 뭔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겠죠. 일본에서 그게 진작에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성적을 내는 거겠죠. 점점.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거의 훈련을 했을 때는 그때 2008년 이전에 훈련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했죠. 호주에서 했었죠. 거의 호주 전지훈련 마이크 보어 코치랑 같이 그때 사비로 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에서 지원 없이 사비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력을 내고 메달을 따고 인기가 늦어지니까 연맹에서 확 그냥 이렇게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몸 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수영을 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강사밖에 없어요. 뭐 어린이 수영 교실이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센터에 소속된 강사. 그리고 뭐 잘하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코치, 감독 이렇게 하시겠죠. 대학교 코치, 감독, 실업계 코치, 감독 이렇게 그냥 코치, 감독 아니면 대부분 다 뭐냐면 이제 소속돼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제 센터 강사, 수영 강사를 하겠죠. 박태환 선수도 코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그 코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워낙 또 잘 맞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노민상 전 감독이 이제 조금 아울렀겠죠? 노민상 전 감독이. 또, 노민상 감독과 박태환 선수는 또 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코치들이랑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그, 봤습니까? 박태환 선수 그거, 영상 봤습니까, 혹시? 연맹에 이제 잘 밑보여가지고, 2014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5년도인가요? 막,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았을 때. 근데 이제, 리우 올림픽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았죠? 막, 약물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미 연맹이랑 말 많았고요. 근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인천에 박태환 수영 경기장에는 이름이 생겼었어요. 알죠? 핫해가지고. 한창 그 핫할 때. 베이징에서 막 올림픽 금메달 따고 막 이럴 때. 엄청난 기량을 발휘할 때. 그때 인천에 지었죠. 문학 경기장인가? 박태환 뭐 경기장인가? 지었죠. 근데 거기를 자기가 이용을 못했죠? 본인이 이용을 못했죠? 말이 많았으니까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노민상 그 코치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어린이 수영 교실하면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겠죠. 같이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같이 하고 수영장 하면은 원래 이 수영 교실이 있으면 회원들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점심때 낮 시간대는 아쿠아로빅이라는 이 물에서 하는 이 체조 같은 걸 합니다. 아시겠죠? 거의 그게 이제 11시에서 한 2시 사이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어르신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체조를 막 레인 다 없애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박태환 선수가. 아줌마들을 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석구석 끝에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 수영을 할 때는 센터 어릴 때 또 자기가 초등학교 때 더 어릴 때 연습을 했던 그 수영장 그 말을 해가지고 새벽 때 잠깐 이제 쓸 수 있게끔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낮에는 그 수영 교실 가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박태환이가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예.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가지고 막 금메달을 못 땄다고 막 남들이 막 그럴 때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 하니까 완전 높아지나 봐요.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리스트입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에서 최초의 메달리스트예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최초의 메달리스트입니다. 메달. 결승전에 올라간 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올라갔겠지만 최초의 메달리스트였거든. 근데 금메달을 처음 땄잖아요. 근데 2012년에 당연히 금메달을 생각했겠죠. 근데 은메달 땄잖아요. 사람들 기대가 확 죽었겠죠.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수영에서 메달을 땄다고. 박태환이라는 이 메달 딴 선수가 있다는 게 어디고, 이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쉽지만 뭐 금메달. 아, 뭐, 2008년보다 뭐, 이랬었다. 이번에는 은메달. 왜? 중간중간에 뭐 연예끼가 있어서 뭐 광고 찍고 막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인터뷰하고 막 TV 출연한다고 연습 부진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희한한 사람. 아무리 이슈가 좋고 먹잇감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기사를 쓰나?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리스트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 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메달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따더라도 세계 올림픽에서는 메달 딴 수는 우리
박태환 선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세계 선수권에서 딴 메달이 박태환 선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도 1등한 선수는 박태환 선수밖에 없고요. 올림픽에서도 1등한 선수는 박태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달 딴 사람도 박태환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애도 다 하고, 연애도 다 하고, TV 프로 출연 다 하면서, 그만큼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때 4년이란 기간 동안 4년 내내 훈련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중에서 1년은 휴식, 1년은 정비기간,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운동선수가 맨날 찬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나는 거 보면 기가 막혔죠.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 딴 거는, 런던에서 메달 딴 거는 박태환 선수밖에 없어요. 2016년 리우 보십시오. 우리나라 메달 딴 선수 있습니까? 박태환 선수 땄나요, 이번에? 제가 리우 때는 제가 못 봐가지고, 리우 때 메달 딴 선수 있습니까? 박태환 말고는 우리나라는 메달 기대할 선수가 없습니다. 리우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못 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 아니면 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태환 선수 이번에 리우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우욕자 많았습니까? 이 약물 때문에. 물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잘못된 건 맞죠. 의사가 잘못을 했든 본인이 그랬든 그 금지 약물을 이렇게 성분이 있다는 거를 몰랐든지 알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저는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까지의 2008년, 2012년 그리고 그 이전에 세계 선수권에서 쌓아왔던 그 성적들이 다 무너지는 게 저는 좀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는 도핑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만큼 훈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가슴 아프고요. 그런데 이번 리우 때는 실력이 좀 부진했지만 리우가 이제 끝나고 올해 이 국제대회에 또 나가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기록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3일 남았네요. 7월 14일부터 7월 30일 동안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니까 아마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제 한 3주간 보름 동안은 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박태환 선수는 이런 선수는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학생인가 제2의 박태환이라 해가지고 박태환 선수의 기록을 400m인가 1500m인가 하여튼 400m인가 초등학교 때 박태환 기록을 앞지른 선수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인가 고등학생 선수인데 남자인데 초등학교 때 같은 이제 초등학교 때 나이 때 훨씬 더 빠른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심지어 중학교 때 박태환 선수 기록을 앞지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 아마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그때 기록은 박태환 선수를 못 따라잡더라고요. 박태환 선수가 초등학교 때 그냥 그랬고 중학교 때 그저 그랬으면 이 거의 고등학교 시즌 때 그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간 그 시즌 때 확 올라왔다는 겁니다.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07년 멜버른인가요? 호주 멜버른인가요? 2007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 고등학교 때 나이로 20살인가요? 지금 박태환 선수 몇 살이죠? 28살이네요. 10년 전이면 18살이네요? 맞나요? 나보다 4살 어리네? 나보다 4살 어리면 29살이네요. 그럼 이제 2007년도면 19살이죠? 고3 때네요. 고3 때 이미 호주 멜버른 세계선수권 대회인가요? 거기서 1등 냈습니다. 고3 때.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최초 메달이죠. 금메달.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최초.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1등 냈어요. 자영 400에서.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그 이전 2004년 3년 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도 나갔거든요. 3년 전이면 16살이죠. 중3 때 아테네 올림픽을 나갔습니다. 자유형 400을 가지고. 그런데 뛰지도 못하고, 뛰긴 뛰었네요. 그런데 경기를 못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스타트 실책을 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첫 대회니까. 16살 때, 16살 때 올림픽을 나갔어요. 세계대회를 나갔다고. 올림픽을. 그렇죠. 부정 출발을 했습니다. 무슨 부정 출발이냐? 자료, 뭐 이렇게 자료 하면, 이따가 삑! 하면 뛰어야 되는데, 자료, 딱 이렇게 쏠려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도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지가 다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자료, 하는데, 시용, 인사하고 있죠, 이렇게. 시용, 이렇게. 그래, 한번 보자.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 이제 스스로 이제 뿅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가방 메고 막 끝났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갑니다. 자료! 에잇! 이렇게 딱 뛰거든요. 이렇게 쓱, 에잇! 이렇게 뜁니다. 쓱, 이렇게. 예. 그래가 2004년도는 부정 출발했는데 3년 뒤 2007년 호주 멜버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랜트 해켓이라는 세계적인 선수와 반다카이라는 미국 이 세계적인 선수와 뭐 이런 선수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수를 제끼고 1등을 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됐다. 완전 난리 났죠. 올림픽을 기대할 만한 선수가 나왔다. 박태환입니다. 그래서 2008 박태환 금메달 따고. 이번에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대회는 일단 박태환 선수가 어떻게 좀 이제 리우도 이제 1년 끝났고 1년 동안 이제 운동도 했을 거니까 조금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일단 결승전까지라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자기가 이제 몸이 이제 약간 이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메달은 모르겠고요. 자기 기록을 계속 유지해준다면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결승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기뻐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지.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결승전.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올림픽이 가입된 국가들만, IOC 국가들만 나갈 수 있는 게 올림픽이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는 피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에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갈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돼. 그 기준 기록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기록이 안 나온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청으로 해서 이렇게 선수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피나 규정으로. 근데 올림픽 IOC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나라에서만 선수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경쟁자가 생깁니다. 더 힘듭니다. 네. 좀 그거 아시라고. 네.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일본만 평영을 잘해요? 그거는 연습 방법이겠죠. 그리고 수영에 대해서 뭔가 특출난 사람이 한 명이 딱 생긴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박태환이라는 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점점적으로 이제 발전할 겁니다. 이제 박태환이라는 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발전할 거예요. 왜? 우리도 세계적인 선수가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선수가 30년 전에도 존재했고요. 거의 70년, 80년 전에도 존재했죠. 근데 일본은 30년 전, 88년도의 선수가 아마 이게 팍 돼가지고 많이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수가 생기면 진짜 영웅으로 떠봤죠. 진짜 이 일본 이 존심으로 완전 이 자기들만의 이 진짜 이런 걸 진짜 떠봤습니다. 영웅으로. 영웅처럼 진짜 떠봤습니다. 그런 사람 생기면. 진짜로.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수영에 대한 열풍이 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영에 대한 여건도 안 좋고요. 선수들이 가야 될 진행 방향도 솔직히 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방향이고요. 근데 일본은 잘 돼 있으니까. 네, 박태환이라는 선수도 이제 2008년,
2010년, 2008년, 2007년, 이제 2000년 후반대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점점점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국가대표 이제 젊은 선수들은 뭔가 이제 핫합니다. 특히 이의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 있지만 국제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음, 아직 17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아직 이 좋은 실력을 내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될 겁니다. 뭔가 될 거예요.